알바가 나랬다. 있을 거예요? 지난주였나? 알바비 어디까지 놀러 다니나? 자, 볼까요? 25문제. 봤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꾸준하게 푸신 분들은. 자, 앞에는 쉽고 조금 뒷부분으로 갈수록 짜증나는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 막 헷갈렸죠. 11번에 3번. 11번 어려웠다. 피스 문제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12번에 2번,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1번, 18번 이게 재밌었죠.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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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9번에 1번. 20번에 3번. 21번에 5번. 22번에 3번. 23번에 1번. 24번에 2번. 25번에 2번. 다 안 푼 거였어? 아니, 다 풀어. 다 풀었어? 너 뭐 밑에 답을 또 막 쓰고 앉아있어. 오답. 자, 두 타임으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1시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설명하든지 합시다. 금방 끝날라나? 몇 번?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먼저. 2번. 2번. 자, 중심 생각을 풀라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논지 찾기, 중심 생각 찾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문장, 각 문단마다 첫 문장, 끝 문장 정도 읽어봐야 되겠죠? 자,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게 주제문인가? 자, 마지막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보면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나오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뒤에 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다른 걸로 또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심 생각,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언어와 인간의 심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10만포 몇 번 했어요? 네, 1번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내용만 담고 있잖아요. 포인트가. 1번은요. 언어는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가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오히려 더 주제문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게 없어 딱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아우르는 걸 답을 해야 될 상황이로구나.
라고 판단해서 하여간 뭐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상대적인 답인 거죠. 가장 적절한 거, 그나마 적절한 거 이런 걸 고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말한 거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틀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맞는 답을 고르는 거죠. 또 3번이요? 3번. 자,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연구 중심의 집단의식, 온정주의적 태도를 그 행동 특성으로 갖는다. 그러면서 인연을 갖는 사람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 내부의 질서가 온정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등. 뭐 말했죠? 가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나마도 맞는 진술이죠. 1번은 뭐만 말한 거야? 한국인의 가족주의적 태도는 긍정적 측면이 많군 했는데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죠. 많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4번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은 자연스럽겠지만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진술이라 봐야 돼. 단정적으로. 1번이요? 네, 1번은요. 긍정적 측면만 진술해버린 거잖아. 그런 것만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내용하고 불일치하고요. 내용하고 불일치하죠. 전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 그 다음. 9번. 예? 9번. 가운데 것도 필요한 사람. 가운데요? 4, 5, 6, 7, 8. 8번이요? 그 앞에는. 문제 없이요?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9번. 자, 위의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한 게 8번입니다. 자, 아들러 얘기하고 있는 3번이 문제가 있죠.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권력 의지로 봤죠. 여기서 봐봐. 계속 나오는 용어가 어떤 거였지?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나오는 게. 원초적, 선험적, 본질적,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그렇죠? 경험 이전이 선험이잖아요. 경험 이전. 그러니까 태어나면 갖는 거야. 본래 갖고 있는 거야. 본래. 그러니까 본질적 이렇게 하잖아요. 본성이라도 하는 말이 이게 다 유사한 성격이죠. 본이 근본 본자겠고요. 성이 뭐요? 본성 성자를 보게 되면 마음심에다가 날생자예요. 성격이 어떻다 하잖아 우리가. 그럴 때 성자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마음인 거죠. 본성을 뜻하는 성격이 어떻다 할 때 쓰는 그 성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지. 그런 것들하고 성격이 다 같죠. 그렇죠? 경험적. 그 대립되는 용어가 선험적의 반대가 경험적인 거고, 체험적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후천적 뭐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둬야 되는데, 지금 아들러가 표현하고 있는 것,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뭐라고 봤어요, 아들러는? 인간은 본래가 원초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권력 의지, 권력 욕구를 갖고 있다 본 거죠. 권력 욕구를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 이걸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로 해석하는 거는 확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더 얘기하잖아. 더 얘기할게요. 자,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자, 권력 의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 우월성에 대한 추구가 그건 뭐예요? 권력 의지죠. 권력 의지가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권력 의지가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다. 왜 그렇겠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권력을 갖지 못하잖아. 그런 본성이 있는 거야.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욕구가 있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그 권력을 못 갖네? 열등감을 생겨난다고 그랬죠. 네 번째 문단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권력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권력 의지 때문인 거죠. 권력 의지가 있는데 그 권력 의지대로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열등감 생긴 거 아닙니까? 순서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죠? 아들러는 뭐라고, 지금 3번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본래가 하는 거라고.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는 본래 인간이라면 원초적, 처음부터 그런 걸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욕구를 구현하지 못하니까, 실현하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생겨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순서가 열등감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권력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 잘못된 진술이죠.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죠. 몇 번 이슈? 제 1번. 1번.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프로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 이건 오직 쾌락 의지가 원인이 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쾌락 의지. 그리고 프랭클은 또 세 번째 문단에서 프랭클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라고 프랭클은 생각했죠. 그죠? 따라서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는 진술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프랭클이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 지금 1번의 진술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프로이트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그렇게 파악한 건 그 문제야. 약점이야. 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프랭클이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본 건 곧 프로이트가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진술. 누구의 입장에서 말한 거긴 하지만 프랭클이 생각한, 분석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와 있죠. 프로이트, 여러분 이제 봐봐.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철학자, 사상가 뭐 든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3명을 든다면. 칸트? 좀 약해. 레닌? 약해. 사상 철학가. 그럼 혁명가지, 활동가고. 물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누구 여기?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간다면 니체 정도 들 수 있지. 그게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철학자들이잖아. 그죠? 프로이트는 어디를 향유한 거고,
어디를 향했죠? 내면으로 갔지. 예, 인간의 어떤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의식, 내면으로 갔어요. 마르크스는 어디로 갔고요? 마르크스는 사회를 향했지. 그렇죠? 이 사회, 인간 사회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니체는 신은 죽었다 얘기하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쪽으로 간 거죠. 어떤 주체성 문제 관련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큰 덩어리에서 본다면. 근데 프로이트는 누구하고 또 우리 항상 언급 연결될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는 칼 융이 융하고 항상 비교돼서 언급이 되고 그러죠. 프로이트하고 칼 융이 같이 공부를 했을까요?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분석학회를 만들어서 프로이트 밑에서 칼 융이 일을 했어. 한 7, 8년인가 했어요. 7, 8년. 근데 프로이트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개인이죠. 개인의 욕망이 있네. 개인의 무의식 세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1800년대지. 180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뭐 17세기, 18세기도 아니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그 찰나. 그때쯤에 만들어지거든요. 프로이트하고 그 학회가 있었는데 학회가 모여서 뭘 했는지 알아요? 처음에? 제일 먼저 연구 대상이 뭐였을까요? 정신을 연구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여성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여성 중에서 어떤 여성? 발작을 일으키는 여자. 도대체 저 발작은 왜 일어날까? 그래서 그게 성기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니까? 이 무식한, 처음에 정치 분석학자들이. 그래서 아주 그 무지몽매한 단계에서, 여성의 어떤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요. 19세기 말에. 막 실험도 막 하고 막 그래, 걔네들이. 프랑스에. 그러다가 프로이트는 좀 달랐지. 뭘 했냐? 임상을 한 거야, 임상. 간단히 말하면. 뭘 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된 거야. 얘가,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적인 강박관념이 뭐든 간에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구나. 그것이 지금의 문제적인 상황으로 연출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계속 뭐만 하냐?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왜 또라이 짓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또라이 짓만 계속 적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심리 차원에서 본다면 프로이트는 정상적이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일종 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또라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계속 한 거야. 개인적이죠, 대단히.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욕망, 억압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분출되는, 그래서 콤플렉스가 되고 나중에 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적인 그 심리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도 계속 변화합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초기하고 후기하고 조금씩 변해요. 그 밑에서 칼 융이 7, 8년 동안 밑에서 조교 노릇을 한 거야. 학회를 같이 하면서도. 근데 이게 맨날 임상 너무 개별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비과학적인 것 같은 거야. 어떤 일반론을 전개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이코아나리시스 그 정신분석학회를 갖다가 탈퇴를 하고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뭐였어? 신화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단 무의식을 연구한 거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의 어떤 무의식 세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신화나 전설, 민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문화적 유전인자 같은 걸로 계속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 사고 구조, 무의식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거지. 종교 같은 게 바로 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적인 욕망, 집단적인 무의식적인 억압세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칼 융이 했던 거지. 성격이 약간 다르죠. 집단의 욕망이냐 개인의 욕망이냐 이런 것들. 오케이? 보통 뭘 많이 얘기해? 프로이트 정신 무의식이니 뭐냐 하는 걸 얘기할 때 보면은 빙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빙산이라는 게 한 5%. 5%가 이게 떠 있잖아요. 또 밑에 쪽에는 밑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 물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가 뭐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 에고, 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친구한테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인사를 정중하게 잘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에고죠, 질서죠, 사회적 질서. 이거 95%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95%가 95%를 보통 이드라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거야.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더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더 많은 엄청난 양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무의식적인 거지.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안 그래요? 이해 안 되는 거.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유해진이하고 김혜수하고 연애한다고 할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렇게 못생긴 애하고 저렇게 예쁜 애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막 그러지? 응?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핍.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된 요소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이성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거기 빨려드는 것이. 그래서 이성을 유혹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그 이성이 결핍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응? 그렇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끌리는 거야, 사람이. 저 친구는 그러니까 김혜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깜보라는 영화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영화 연예인이 됐거든? 연예인이 되고, 태권도도 잘하고 막 그랬어.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고, 대학교 다닐 때 저하고 동기거든요. 같이 수업도 듣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교수님 수업하는데 다큐멘터리하고 영화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했어. 공부를 시나리오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수업 끝나기 5분 전쯤 들어와요. 재수없어.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교수님 저 왔어요 하고 출석 체크하고 가버리더라고. 대화 나누고 싶은데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얘 친구가 대학을 4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5년 동안 했어. 5년 동안 다녔고 나중에 이화여대까지 갔는데 그거 다 나중에 또 없애버렸지. 문제가 생겨갖고. 어쨌든 그런데 유해진이 되게 똑똑해요. 독서도 많이 하고 대화도 너무 잘해, 이 친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대화할 때도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박식하고 똑똑한 친구를 보면서 자기 공부할 시간들을 계속 없었던 김혜수 씨가 아무래도 뭔가에 끌리는 요소가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 결핍된 요소. 거기에 더 끌린대.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누라가 내가 국어선생 하니까 국어선생에 대해서 너무 막 좋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국어선생 좋아하고 막 그랬대.
자기는 수학 전공하고 문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기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야.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걸 느꼈겠지, 물론. 착각인 거지, 다. 서로가 다 착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초자라고 표현하니 슈퍼에고라는 게 존재하죠. 슈퍼에고, 에고, 이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실제 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 무의식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사실은 더 지배하는 그게 현실이다 이거지. 자, 뭐 하여간 프로이트와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나와요.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 칼융에 대한 얘기. 그다음 마르크스 얘기도 관련해서 나오겠죠.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니체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프랭클이 했던 말 중에 떠오르는 거 그거다. 프랭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일회성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 프랭클은 한 번 주어진 거다.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 수 없잖아. 아무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이니까 한 번 사는 삶은 남들 흉내내면서 살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프랭클입니다. 여기서도 뭐 얘기하죠? 선택.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야 돼. 옆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결정해라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프랭클이 하고 있죠. 미소 씨 괜찮지? 프랭클 멋있잖아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왜 남들 따라하면서 자신의 삶의 욕망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버리냐고. 뭐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했던 말도 요 비슷하게 또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느 시대, 나는 이런 시대가 좋아. 나 이 시대 선택할 수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시대인걸. 그런데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시대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는 있다. 여기서도 비슷해요, 얘기가. 프랭클의 얘기가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택해야 된다. 시대를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 시대에 맞춰서도 나라는 개인이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안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프랭클이 하고 있고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8번 됐죠? 답 체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려 봅니다만. 9번. 그래서 A와 같이 진술한 이유. 자,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텍스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정답은 2번.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얘기였어요? 프랭클은 현대인의 고통은 실존적 공허감으로 인한 것이라 보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원초적 욕구.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이든 뭐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맨날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다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초적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건 뭐 때문에?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원초적 욕구는 뭐예요? 성의 성, 그렇죠? 성적인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실제 프로이트는 그 호르몬 밑에서 자라고 편모설에서 자라고 그리고 대단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프로이트는 대단히 그 정신분석 연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대단히 그 여성주의적이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 올 것 같지만 다 섭렵한 듯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대단히 가부장적인 부분 대양해. 그래서 페미니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트마저도 그가 얼마나
반여성주의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연구하죠. 연구하고 밝혀내고. 하여간 그 원초적 욕구,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왜? 그 원초적 욕구라는 것은 원초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인 것만 따진다면 어때요? 뭐 동물들이나 짐승이나 이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원초적 욕구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 그걸 얘기한 거죠. 됐슈? 그럼 10번. 10번 맞았어? 맞았는데 예전에 이거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게 조사에 대한 거. 이거는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지. 부사격 조사예요? 이게 어디 나왔던 문제더라? 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말에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죠. 격조사라는 말은 뭐 얘기하는 거야?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조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뭐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그러니까 주어를 만드는 조사를 주격 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를 목적격 조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7개.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 그 다음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마지막 하나가 혹격 조사. 혹격 조사 뒤에서 조사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지. 대학 때는 공부 안 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자네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살아있었어 어떻게? 응? 몇 명 빠진 친구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주격조사에는 뭐 들어가? 나온 김에 이가 잘 알죠? 학생이 영희가 할 때 깨서 에서 서 이런 것들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에서는 어느 때 쓰냐면 단체. 에서 나오면 부사격조사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격조사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할 때는 단체예요. 학교에서.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부사어가 아닌 거야.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니까 단체일 때는 에서를 써요. 정부에서 일본에 항해하였다. 이 순간에 가라고 쓰면 안 돼 또.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는 에서이다. 그 다음에 서는 둘이서 셋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할 때. 둘이서. 둘이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된 거야. 이까지 붙으면서 전미사 붙어서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공부한다 할 때 서가 붙기도 하죠. 서술격 조사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활용이 됐죠? 학생이다. 영어의 비동사하고 비슷한 거야. I am 할 때 am, they are 할 때 are와 같은 개념의 이다. 학생이다,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이렇게 활용이 돼요. 조사 중에. 변화되는 이다. 별거 없죠? 목적격 조사는 잘 아시는 을을이죠. 밥을 먹는다, 노래를 부른다 할 때. 복격 조사는 뭐하고 똑같아요? 주격 조사가 모양이 똑같아. 이하고 가야. 이하고 가. 보어를 만드는 조사.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서술어로 되다, 아니다가 나와요.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할 때 학생이가 보호가 되죠.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주격조사하고 똑같아 버려요. 모양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역격조사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친구. 뭐뭐의. 예. 뭐뭐의 할 때 의. 관형어를 만드는 조사, 관역격조사 의. 혹격조사는 아, 야, 여, 뭐 이시여 뭐 이렇게 했어. 부를 때 쓴 거. 부를 호자예요. 혹격이라는 게. 부를 호자예요. 부를 호자에서 바다 여 할 때 이여. 순이야. 미소야 할 때 야. 그런 것들을 혹격조사. 그럼 문형성분은 홍어가 아니고 독립어라고 말하죠. 독립어. 주격조사는 주어, 복격조사는 보어 이렇게 하는데 혹격조사를 쓰면 독립어라고 말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가 많은데요. 와, 과, 과도 있고 에서, 에게, 로서, 로써. 엄청 많죠. 부사격조사가 되게 많아요. 이게 보조사하고 헷갈리거든요. 이게 부사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와과도 비교할 때 씁니다만은 뭐처럼, 뭐같이, 뭐만큼, 뭐보다, 뭐하고. 그러니까 뒤에 서술어 형태가 어떤 거야? 뭐와 같다, 뭐와 다르다. 이 개념인 거지. 뭐보다 예쁘다. 할 때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그래요. 비교할 때 써요. 뭐처럼, 뭐같이, 뭐만큼, 뭐만치 이런 것들. 이거 비교. 이것도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와과도 부사격 조사 형태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뭐도 있고요. 어디시냐? 부사격 조사도 있고 접속 조사도 있어요. 여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접속 조사는 와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A and B에서 and 자리인 거야. and 자리에 쓰인 게 접속 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희와 철수가 공부한다. 영희가 공부한다. 철수가 공부한다. 그걸 합쳐서 영희와 철수가 공부한다 했잖아요. 이게 접속시켜준 거죠. 커넥 시켜준 거, 커넥 시켜준 거. 그걸 접속 조사. 그러니까 영희와 순이가 공부한다. 이럴 때는 뭐지만 접속조사. 영희는 순이와 닮았다. 이렇게 할 때는 부사격 조사겠죠?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할 때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동반 부사격 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and 자리 개념이 그런 자리에 쓰인 것들은 이거는 구어 표현에 많이 써요. 뭐 또 있을까요? 랑, 하고, 나. 너랑 나랑은 이렇게 할 때 너하고 나는 사과나 배를 먹었다 할 때 나. 그건 접속조사입니다.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해 사용되는 거죠. 격조사를 대신해 사용되는 거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릴까요? 많이 은는을 사람들이 주격조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조사입니다. 은는은 은는 만, 도, 분 부터까지 조차 마저 커녕 나를 들 가 많은 그려 그래 요 엄청 많아요. 보조사도 보조사가 더 많아요. 격조사들보다. 그럼 보조사는 어떤 겁니까? 영희가 철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요게 주격조사잖아요. 주격조사. 주어로 받는 조사인데 는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이 는이라 쓸 수 있죠. 만일 는이라는 것이 은이나 는이 주어 자리에만 쓰는 거라면 주격조사일 거예요. 응? 근데 주어 자리에만 쓰는 게 아니야. 은는은 여기서 쓰잖아요. 영희가 철호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또 영희가 철호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여기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막 쓰는 거야. 특별한 의미를 보조, 더해주려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건 보조사야. 원래 격조사가 쓰이는 건 문장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서술어를 딱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조사가 오는 게 맞는데 보내다 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필요하는구나. 그건 다 격조사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게 다 격조사야. 근데 그걸 대신해서 누가 대신에 누구는 해버려요. 뭐를 대신에 뭐뭐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또 보조사 쓰인 거야. 그래서 서술어를 보면 격조사가 무엇이 쓰일 것인지 한국인이라면 다 이해해요. 다 알아. 근데 그걸 대신해서 쓰고 있구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건 보조사인 거죠. 이게 22년도에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필세 문제에서. 어쨌든 조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으니까 또 나오면 맞춰버리면 되지. 뭐. 그지? 근데 표정들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 근데? 선배님 많아서 그래? 왜? 왜 그래? 할만해요? 견딜만 하세요? 그 전에 얼굴 봤어요? 처음이죠? 응. 근데 그 낯익은 듯한 어떤 느낌. 원래 작업 걸 때 그런다며 막 친한 척 하려고 막 어디서 본 듯한데요 막 그래. 많은 다음에 뭐예요? 어? 많은? 그려. 이거는 끝에 써. 이건 줄여서 만 써도 되지. 그녀는 예쁘지만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할 때. 예쁘구먼 그려. 예쁘구먼 그래. 좋아요. 할 때. 이렇게 끝날 때 쓰는 종결보조사라고 그래. 이거. 종결보조사.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다 온 미소를 위해서 국문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작 나머지 친구들도 모릅니다. 잘 알아?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 솔직히. 한번 훑어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유학생들 이렇게 대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중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 다 뭐 실수하는지 알아요? 다 조사 잘못 써요. 조사 잘못 쓰고 어미 잘못 쓰고 여기서 주워 들은 거 있는데 섞여서 막 혼란스럽지. 미소는 그런 건 없잖아. 잘못 쓴 경우 있어? 써랑 서? 서와 써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해. 로서 쓸 거냐 로써 쓸 거냐 할 때 로서는 뭐뭐이다라고 쓸 수 있는 자리야. 나머지는 로서야. 나는 선생으로서 자 나는 선생이다라고 바꿔 쓸 수 있지.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는 자리는 서야. 나머진 다 써야 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수험 생활을 한 지 올해로서 뭐가 맞겠어? 올해로서 3년째이다. 다 써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킬 때는 써다 이렇게 배웠잖아. 배워놔도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라? 문장에서 주어하고 호응해서 뭐뭐이다라고 쓸 수 있는 자리구나 하면 로서야 라고 판단하면 돼. 나는 달고로서 꽁을 대신했다. 뭐겠어요? 나는 달기다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달고로서 꽁을 대신했다. 이해됐어? 응. 그렇게 쓰이면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문제가 어려운 건데 공부하면 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몰라 애들 보면. 됐죠? 또 궁금한 거. 11번? 아니 여기서. 여기서.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충분하진 않아요. 되게 많아요. 11번은 많이 어려웠죠. 11번 정답 3번. 알겠어? 아, 이게 되게 설명하기.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아,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야만 포함 관계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고 무슨 과목? 행정. 행정학이고 이건 철학. 철학이고 이건 경제. 그다음에 법률. 그리고 이 부분이 결론 1부분이고요. 결론 1이고 그다음 결론 2가 이 자리. 결론 2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딱 이 그림 나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지금 생략되어 있는 기억에 들어갈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정답인 거죠. 법률과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경제, 법률하고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B2하고 C1을 적여서 요 자리인 거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기억이라 되어 있는 부분. 요 자리를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자리를 체크하는. 기억에 들어갈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들어갈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경제 아니죠. 그다음에 경제가 아니고 법률 듣고요. 그다음 행정 아니죠. 그다음 철학은 듣죠. 그러니까 법률 듣고 철학을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 사람, 그렇지? 그런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률과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써서 어느 지점이구나 체크를 해야 돼,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승민이가 하는 얘기가 뭐야? 승민 1이 한 얘기는 어떤 친구는 철학 듣고 경제 안 듣고 법률 안 듣고 했잖아. 그렇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어떤 친구는 철학을 듣는데, 자, 승민 첫 번째. 그래, 나도 그 결과를 보았는데 행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여기 있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법률을 신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야지. 승민 1 나와 있는 게 행정을 신청한 사람은 법률 없어. 법률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나와 있는 거를 적을 수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건 경제면 법률. 서의는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옆에 써봐요.
서희가 한 말은 경제면 법률이죠. 경제 화살표 법률. 승민 일은 무슨 얘기했어? 행정 화살표 낫법률. 법률 아니죠? 그 다음 뒷부분 어떤 또 얘기했어? 경제 화살표 낫행정. 아니 지문 속에다가 표시를 해봐. 지문 속에다가. 그 다음 또 어떤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는 그리고 경제와 법률을 신청하지 않고 철학을 신청한 사람도 있다더군. 그러니까 보통 어떤이란 말은 이렇게요. 아니, 그렇지? 이라고 쓰고 지금 나와 있는 표현에서 본다면 철학은 듣고 뭘 안 듣고 경제와 법률 안 된다고 그랬죠? 경제 안 듣고 법률 안 듣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승범 1은 또 어떤 얘기 했어요? 철학 듣고 법률 듣고 철학 앤드 법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철학 듣고 행정 안 듣고 경제 듣고 라고 승범 1은 승범이 첫 번째 진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승민 그런데 라고 해서 기억 부분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서희 두 번째 진술은 이게 결론이죠. 정말 그러면 철학 한 과목만 신청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겠구나 라고 됐어요. 어떤 친구는 어때요? 서의 두 번째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어떤 얘기 했냐면 어떤 사람은 철학 듣고 경제 안 듣고 법률 안 듣고 그 다음에 행정 안 듣고 이렇게 있죠. 서의 밑에서 두 번째의 서의 정말 철학 한 과목만 신청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겠구나. 한 명 이상은 어쨌든 간에 철학만 들어. 나머지 다 안 들어.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얘기가 결론 승범이가 마지막에 한 말은 철학 앤드 경제 앤드 법률. 행정만 안 듣는 거죠. 행정만 안 듣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벤다이어그램 속에다 막 집어넣어 봐야 돼 이게. 집어넣으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경제 안 듣고 법률 듣고 행정 안 듣고 철학 듣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떤 거야 지금. 경제 안 듣잖아요. 요 지점이. 요 지점이면 경제 안 듣는 거지? 경제 안 듣고. 그 다음에 철학은 듣지? 철학은 듣고 경제 안 듣고 철학은 듣고 행정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법률 듣고 철학 듣고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봐봐. 자기가 직접 해봐야 느낌이 온다니까. 다 풀고 이게 맞아요? 라고 와서 물어봐. 알았지요? 응. 단톡방에다가 내가 올려줄게. 해설지를. 요거는 그 벤다이어그램을 내가 올려줄게. 되는지. 그 전에 좀 했어요? 공부 좀 했어요? 오늘 좀 짜증나겠다. 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괜찮아요? 요 어느 정도 논리학은 조금 했어요? 그냥 처음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진짜? 다행이고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좀 이어서. 나머지 부분 봅시다. 자, 그럼 몇 번? 제 14번이요. 14번. 15번도 같이 보죠. 네, 14번, 15번 같이 보자. 자,
자, 14번 문제에서 보면요. 기억에서 니은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을 바꿔 트럭과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트럭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 앞에 주어진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상황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진 것을 빨리 내가 인식하기 좋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법규 준수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법규 준수고, 그리고 또 뭐가 더 벌어져요? 트럭하고 충돌하죠? 충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이가 몇 명이에요? 2명이 있었죠? 아이가 둘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아이를 살리고 오른쪽으로 쓴 거야. 아이를 살리려고 오른쪽으로 틀었어. 그래서 이 조건 중에서 규칙 1, 2, 3을 살펴보면 어때요? 다음 규칙을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 것인지를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탄 탑승자를 보호하라. 아까 첫 번째 규칙 1이고요. 두 번째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세 번째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2명하고 1명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이 크게 사고를 나는 쪽이야? 바로 직진하게 되면 두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내 한 명이니까 두 아이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거죠. 2명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지. 응.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었어,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지금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하고 앞에 아이 둘이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상황이야, 문제적 상황. 이 순간에 선택을 뭘 하느냐?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틀었어요. 틀었는데 어떻게 한 거야? 법규 준수한 거라고 나왔죠. 지금 나와 있기를. 지문에 법규 준수한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는 2에 나와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두 번째가 규칙 3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 1.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자를 보호. 그러니까 탑승자 보호는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야 이게 3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3번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틀어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둘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둘이면은 자율주행 차량에 2명 타고 있었다 그러면 2번의 조건을 부합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해져 버리지?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하여간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2, 3일 우선순위를 2, 3일로 정했을 때 가장 합당한 그 설명이 됩니다.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요. 됐시요? 그다음 15번은요. 디귿을 강화할 때라고 됐어요. 디귿.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하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이거 뭐예요? 이율배반적 태도입니다. 이율배반적. 이율배반은 다른 말로 뭐야?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모순된 태도. 이것은 이 문지방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여기서 문제 상황은 어떤 거죠? 자율주행 차량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있고 직접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을 때에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더 복잡해진 또 다른 어떤 복잡한 문제가 먼저 걸려드는데 어떤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15번 문제로 나온 거죠.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가급적 가까운 미래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많아지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 하지만 뭐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자율주행 차량이 타고 있는 상황. 자율주행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인명피해가 덜 가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자기 먼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자동차 탑승자의 인명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살 의향이 있는가? 라고 질문 받으면은 아니다. 내가 그 자율주행 차량에 타게 된다면은 나를 먼저 살려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기적으로 해석해갖고. 그렇게 해서 앞뒤가 모순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3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웠어요. 14, 15번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16번부터 질문해 볼까요? 18번이요. 18번. 이거 치마폭이야. 18번이라고. 이걸로 하고 그러세요. 18번 재밌었지 않아? 이거 그냥 재미삼아서 문제 낸 건데. 근데 왜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주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제를 대할 때 자세와 태도를 일러주기 위한 그런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지문 내용을 보시면 주인이 이야기에 관한 설명에서 1번 볼까요? 주인이 자기 상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자, 지문 보세요. 위에 거.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언제나 주어 부분 의식해야 돼. 상인이에요. 누가? 상인이. 뭘 껐어? 불을 껐어요. 한 여자가 나타나라고 했거든요. 현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고를 열었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을 끈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했어? 한 상인이 불을 껐다 했잖아. 그 상인이 주인이란 얘기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인 얘기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 상인이 곧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1번 틀린 거야. 두 번째. 그의 강도는 여자였다 했는데 여자 나온 게 뭐였죠? 그 금고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어졌고 그 여자가 재빨리 사라졌다. 여자가 강도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현금을 요구한 것이 강도 행위인지 알 수 없지. 어쨌든 간에 뺏은 스탈은 아니야. 훔쳐가는 개념 아니야. 강도.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 여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했는데 뭐라 되어 있죠? 현금을 요구했다 했잖아. 그 여자가 한 여자가 나타나 현금을 요구했다 했으니까 틀린 예술이지. 4번, 금고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 금고를 연 사람은 주인이고 그가 남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남자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음 5번, 돈을 요구한 여자가 금고에 들어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달아났다. 금고에 있는 것을 여자가 꺼냈는지는 알 수 없어. 또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세 사람뿐이다. 즉 상점 주인, 돈을 요구한 여자, 그리고 경관이다 했는데 상인도 있죠. 상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이야기 중 다음 내용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고 금고가 열렸으며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어졌으며 한 여자가 상점 밖으로 달아났다.
여자가 재빨리 사라진 것이 상점 밖으로 달아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 상점 안으로 달아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점 밖으로 달아난 것인지 여부는 텍스트 안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두뇌 훈련하려고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이런 스타일 잘 안 나오지만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일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논리 문제든 다 그래요. 텍스트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말장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라 이거죠. 19번. 네, 19번. 옛날에 나왔던 필세 문제야. 옛날에 나왔던 필세 문제인데, 자 기억. A 교수가 국립대학 교수라면, 자 A 교수가 국립대학 교수라고 하는 P라고 표현해 볼까요? P라고 써봐요. 그는 대통령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를 Q라고 볼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기억 부분 정리해 보면. 기억이면 P면 Q이다라고 한 거죠. P면 Q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Q죠? 나 Q. 그러므로 나 P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뭐야? 대우죠 결국에. 대우 명제. 예. P면 Q이다는데 나 Q라고 했고 나 P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나 Q이면 나 P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곧 대우죠. 대우 명제이기 때문에 참입니다. 자, 니은 지어 볼까요? 여당 지도부의 지지가 있다. 이걸 P라고 봅시다. 증세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Q라고 본다면 니은 지점은 나 P면 나 Q이다라고 말한 꼴입니다. 나 P면 나 Q이다라고 말한 꼴이고, 그래서 뭐 말했어요? Q이다. 그러므로 P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Q이면 P이다라고 말한 거니까 역시 대우죠? 대우 명제입니다. 대우 명제니까 참. 디귿.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라고 항상 강조했던 거 뭐? 진술에서 축구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은 조별리그에서 최소 1승을 한 경우에만 동그라미 쳐야죠. 뭐뭐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P와 Q를 뒤집어야 돼요. P와 Q를 뒤집어줘야 돼요. 뭐뭐인 경우에만,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술을 마신다면 이번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디귿 지점은 앞에 부분을 P로 보고 뒤에 부분을 Q라고 본다면 P와 Q가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되죠. Q,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P인 경우에만 Q이다 라고 진술된 것이 화살표가 뒤집어집니다. 뭐뭐인 경우에만.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Q이면 P란 얘기잖아. Q이면 P이다라는 얘기다 지금. 그런데 그 다음 뭐 나왔어요? P이다 했잖아요.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전건이고 이게 후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후건을 후건 긍정한 거죠. 후건을 긍정한 거예요. Q이면 P인다는데 P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P이면 Q이다 형태가 된 거냐. 그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거짓이 되죠. 또 여기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요 자리가 전건이냐 합건이냐의 문제. 전건이냐 합건이냐. 요거는 다 후건들인 거지. 후건 부정한 거지. 후건을 부정하는 3단 논법을 쓴 거고, 요거는 후건을 긍정한 3단 논법을 쓴다고 쓴 거야, 이건. 이제 참거지 묻고 있는 게 아니야. 형식 묻고 있는 거야, 형식. 후건을 긍정하는 3단 논법을 취했습니다. 전건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후건을 부정하는 3단 논법을 쓴 거고, 그래서 같은 걸로 봤고요. 자, 리을 봐요. 리을은 리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Q이다 그러므로 P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후건을 긍정한 거죠. 디귿과 리을은 후건 긍정의 3단 논법, 위에 거는 후건 부정의 3단 논법을 취했다 하는 차원에서 기억, 니은 같은 성격이고 디귿, 리을 같은 성격이다. 이거 예전에 한번 봤다. 한 번 더 보시라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건 어때요? 다 이게 F예요. 폴스예요. 폴스. 다 거짓이에요. 역이잖아. 역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근데 참 거짓을 묻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어떠냐. 오늘 오신 분 그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안나. 한나. 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나 아렌트. 한나. 이런 거 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럼 제가 따로 가르쳐줘야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봐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것들. 자는 이제 이건 좀 많이 되지. 거의 맞잖아 이제. 아까 몇 개 틀렸어? 뭐예요? 오늘 본 거. 4개? 4개. 잘했어요. 그 정도. 선배님. 저요? 12개요. 아이씨, 부하.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소 이제 정말 잘한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쫄지 마.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 이 친구는 조금 더 힘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7월까지 가니까 뭐, 당연히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다 보면 들어요. 안 쉬워,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야. 옛날에 그 외국에서 막 살다 와갖고 한국어도 막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하는데도 되잖아요. 그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성이신 것 같은데. 남자였냐? 네? 여자였잖아. 그 성. 근데 되게 착하고, 되게 예쁘고, 성실하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훈이는 뭐 바빴어? 지지난주, 한 도주? 연말 연시? 왜 바빴냐고? 스키장 스키장 누구는 스키장도 갔다 오고, 씨. 스키 잘 타? 이번에 두 번째로 타는 근데 잘 타? 두 번째 타니까? 보드 타요. 보드. 그냥 보드가 더 힘들지 않아? 스키보다도? 스키를 한 번도 안 타고 보드만 타서. 스키는 잡는 걸 하겠지 보드는 타는 게. 나 아들, 딸 때문에 한 2번 갔는데, 그냥 술이나 마셨다, 진짜. 오늘 몇 명 빠졌다, 진짜, 보니까. 한나씨,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P면 Q이다. 그 다음, 요것의 대우명제가 되는 게, 동치가 되는 게, 나Q이면 나P이다. 이건 알죠? 이거만 알면 다 푸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아니면 또 안 된다. 20번, 다음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서도 연역, 이거 알겠어? 저 3번이랑 4번이랑 4번 했는데
네, 답은 3번이더라고요. 자, 우선 주어진 보기에서 표시를 해봐요. P를 뭐라고 적어볼까? 일상에서 편하게 산다, P. 일상에서 편하게 산다를 P로 보고, 불확실한 것을 믿고 따른다, Q. 불확실한 것을 믿고 따른다를 Q. 진리 탐구의 삶에 몰두한다, R. 모든 것을 의심한다, S. 오케이? 우선 PQRS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여기에서 뭐 나간 거야? 양도논법 나간 거죠? 양도논법. 적어보면요. 자, P면 Q이다. R이면 S다. P이거나 R이다. 그러므로 Q이거나 S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양도논법. 양도논법이라고 해요. 한나씩 이거 쉬운 말로 해볼까 내가? 엄청 쉬운 말로. 사과, 배, 딸기, 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 와. 사과 먹으면 배 먹을 수 있어. 딸기 먹으면 귤 먹을 수 있어. 자, 이 5원은 뭐야? 사과 먹든지 그럴 수 있는데 사과를 먹든지 딸기를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먹을 수 있어. 사과 먹으면 배 먹을 수 있고 딸기 먹으면 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결론 넣을 수밖에. 그치? 너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인 것처럼 막 써놨어. 별것도 아닌데 진짜. 야, 사과 먹었으면 배를 먹을 수 있어. 근데 사과 먹으면 배를 먹을 수 있는데 배 먹었어. 그럼 사과 먹을 수 있어?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사과를 먹으면 배를 먹을 수 있는데 배를 먹었어요, 그 사람. 이제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 여기면 안 돼. 여기에서 Q이면 P라고 쓰는 것은 이게 참이더라도 역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흔히 나오는 얘기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데 땅 젖는 경우는 비 오는 경우, 눈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땅이 젖었으면 비가 내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역.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거짓 이렇게 처리하죠. 여기서 마찬가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실 때. 사과 먹으면 딸기 배를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 배 먹었대요. 이 사과 먹을 수 있네요. 그럼 틀렸다고. 이 화살표를 Q이면 P라고 뒤집어버린 거야. 그럼 그건 거짓. 근데 이건 이해됐죠? P이면 Q이고 R이면 S야. 근데 이건 5월라는 이걸 뭐라고 해요? 보통 선언이라고 해요. 선언. 선택이. 야, 사과 아니면 딸기 먹어라. 그럼 사과 먹으면 배 먹을 수도 있고 딸기 먹으면 귤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또 먹겠네요. 이런 얘기지. 사과와 딸기 중에서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요. 사과나 딸기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 당연히 배나 귤 중에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결론은. 왜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뭐 사과, 배, 딸기 얼마나 재밌겠어 사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도논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양도논법을 보여주고 있는 게 3번이다 이거예요. 3번 볼까요? 자, 꿈은 참된 진리이다. P. 확실한 것이다를 Q. 존재하는 것이다를 R. 생각할 수 있다를 S. 라고 적어볼 수 있어요. 3번을 정리해보면 P면 Q이고, 그쵸? P면 Q이고, R이면 S. 똑같이 됐죠? R이면 S.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형태가. 나 P,
not Q or not S야. not Q or not S. 응.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not P or not R이라고 했죠. 자, 이제는 뭘 적용하는 거야, 지금? 이걸 적용하는 거죠? 대우 적용한 거야. 자, P면 Q이다. P면 Q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대우로 쓰면 not Q이면 not P다라고 써도 되겠죠? 이게 동치야 같은 거야? 응. 요거에 또 대우 명제 써봐요. not S이면 not R이다. 요거 대우 명제. 그 위하고에서 뭐 있어요? 요거 먼저 말했잖아요. 응. not Q이거나 not R이다. not S다. 그럼 당연히 not P이거나 not R이다. 맞잖아. 그렇게 해서 합당한 양도등법을 쓴 거야. 4번은 왜 안 됐을까? 이제 4번을 봐야지. 4번 어떻게 되시오? 4번은요. 정신적인 것이다를 P, 장소를 점유한다를 Q, 물질적인 것이다 그걸 R로 쓸까요? 물질적인 것은 R. 그래서 이 말은 P이면 not Q죠? P이면 not Q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 R이면 Q라고 써놨어요. R이면 Q. 그리고서 Q or not Q. Q or not Q. 그러므로 P or R 이렇게 쓰죠. 그러므로 P or R. 왜 틀렸어? 말해봐. Q or Q.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요게 Q이면 not P다라고 대우 쓸 수 있잖아. 요거는 not Q이면 not R이다 써야지. 그러면 이걸 갖다 놔줘. 이걸 갖다 놔줘. 그럼 뭐 써야 돼? 이걸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ot P or not R 나와야지. 응. 이 not을 다 안 썼잖아 지금. 응. 별것도 아닌데, 아이씨, 그지? 항상 대우로 바꿔 쓰는 습관을 해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뭐지뭐지 하다가 걸린다고. 뭐지뭐지 하다가 걸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썼어야 답이 된 거죠. 나머지 다 됐어? 나머지 해결돼? 네. 21번. 이것도 PQ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추론. 자, 가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의 P를 A 후보가 낙선되었다. 그거를 P. 그 다음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간다. Q. 그러면 P면 Q이다라고 됐죠? 그리고 not P라고 전권을 부정했어요. 그러므로 not Q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권 부정의 오류로 참을 수 없다. 봐봐요. 끝나시고 요거를 어떻게 쓴 꼴이냐면 요렇게 쓴 거야. 요렇게 쓴 꼴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건 여기였잖아요. 이건 2라고 표현해요. 한자로 써본다면 표리부동할 때 속리자예요. 속.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부정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참이어도 이건 거짓이에요. 항상. 응? 비가 오면 땅이 젖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땅이 젖지 않겠죠? 눈 와서 땅이 젖을 수 있잖아.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시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할 때 앞에 전권을 부정해서 결론을 유도하면은 그 참여 안 돼. 비 내리지 않았다고 땅 안 젖겠어? 눈 내려서 땅 젖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봤어, 내가 땅 젖는 것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도 거짓이 되고 역도 거짓이군요. 대우만 참이군요.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는 딱 이 정도 선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라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많은 문제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지? 언어 논리로 나오면. 딱 요 수준이야, 내 느낌에. 국정원 수준은. 피셋 수준, 피셋 정도에 막 올라가는 거고, 연습할 때는 좀 하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양도논법하고, 대우, 역, 이, 이런 것만 잘 연습 계속해. 별거 아니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라하고 마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자, 요거 더 모양이 새로우니까 한번 봐봐요. 모양이 새로운 모양이니까. 자, 금지옥엽으로 잘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요걸 딱 집어넣어야 될 걸. 요 상태. 여기 지금 오늘 이거만 딱 집어넣어도 반은 공부한 거야. 자, 라를 보면요. 비가 온다가 피. 라 부분을요. 비가 온다를 P로 보고 바람이 분다를 Q. 등산을 한다를 R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뭐였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엔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엔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는 오어. 이건 연언이라고 그래. 연언 말을 할 때. 연결하다. 연언. 연언. 선언 명제. 선택하는 거. 오어는. 연결하는 거는 P면 Q도 되는 거야. 사과 먹으면 딸기도 먹는 거야. 이런 개념인 거죠. 사과 먹거나 딸기 먹는다 하는 것은 오어. 사과 먹으면 딸기도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런 개념은 연언.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등산 안 가요. 등산 못 가요. 라는 얘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등산 못 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말했죠? 등산 갔대요. 등산 갔대요. 등산을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되겠어요? 이것에 지금 아까 대우명제죠? 대우명제. P면 Q에다에 이걸 대우명제. 후과를 갖다가 부정하니까 R 됐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걸 또 부정해야지.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써보면 R이면 다른 말로 표시를 이렇게 할까? R이면 not P and Q 이런 얘기야. 3단 논법을 취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R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쓰면 어떻게 돼요? not P or not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ot P or not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R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런 형태로 앞에를 자 원래의 그 뭐가 있는데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부정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수학 시간에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공부를 했죠. 한 2, 3년 됐어요? 공부했던 게? 하나씩? 그죠? 21? 하나, 22.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미소보다는 어려 보이는데? 아닌가? 미소가 23이잖아. 둘이었나? 셋이었나? 칠하기 진짜 힘들어. 그치? 내 머리가 나빠갖고. 웃지도 않고, 씨. 그래서, 라는 타당해요, 이거는.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 다음 말을 봐요. 나는 참말을 한다를 P, 나는 거짓말을 한다를 Q, 비난받는다를 R.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P이거나 Q이다라는 게 있죠? 5예요. 지금 보면은 나는 참말을 하든가 했잖아. 하든가. 참말을 하든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 P, O, Q예요. 그 다음
내가 참말을 하면 윗사람들이 비난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P이면 R을 할 것이고 Q이어도 R 하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 아까의 양도논법이라는 게 일종의 뭐예요? 딜레마죠, 딜레마. 딜레마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아까 뭐 배웠어요? 이거 앞에서 배운 거예요. P면 Q이고 R이면 S고 POR이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위로 가자는 거야. 먼저 하자는 거야. 그냥 다를 게 없어. 그치? 화살표 요거를 위쪽으로 먼저 얘기했을 뿐이야. 진술이. 그렇다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P이면 R이고 Q이면 R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밑으로 갔다 생각해봐. PO와 Q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P일 때는 뭐가 날 테고 R 될 테지. 그렇지? Q일 때도 R 되잖아. 그럼 그냥 결국은 R밖에 없네 이거지 결론. 이래도 저래도 R이야.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되냐? 비난받아. 이렇게 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받으니까 결국 비난받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 같은 거죠. 성격 같은 걸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없다. 양도논법을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라와 마가 합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적을 수 있죠? 나머지들은?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은 양도논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22번. 헷갈렸죠?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디귿과 리을. 디귿과 리을입니다. 쓸 수 있겠어 이거? 거요? 뭐 풀긴 했죠. 풀긴 했어. 그래서 정답이 3번 나왔어. 뭐 그럼 됐고. 자는 됐지? 근데 PQ로 간략화 안에서 시간이 좀 걸렸죠. 이거는 PQ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까지 나가야 돼. A, B, C, D, E, F, G까지 체크해놓고 첫 번째는 A and B고 두 번째는 A면 C고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시고. 그래서 기억리는 A면 G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A면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맞아요. 안 맞고 세 번째 디귿 지점은 B면 D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합당합니다. B면 D가 나와요. 그 다음에 리을 지점은 B면 C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조건들을 적어드릴까?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너무 많으니까 한번 잘못 쓴 건 없나 확인해 보세요. 1번 A and B고요. 두 번째 A면 C고요. 3번은 C면 D고요. 4번은 B면 E or D. 5번은 E면 F. 6번은 B면 F. 7번은 G or C. 8번은 B 화살표 not G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맞춰보니까 기역, 니은은 안 되고 디귿, 리을이 된다는 거야. 그치? 나와 있는 것들 개별자들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 그걸 A. 보편자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딱 쳐보고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경리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게 산출이 되면 맞는 거고 산출이 안 되면 틀린 거고. 틀렸잖아 너. 네, 틀렸죠. 다시 해봐 이거. 자, 오늘은 양도논법하고 기본서부터 양도논법을 좀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딱 요 수준이야 내가 보기에.
요 정도 수준이니까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23, 24, 25에서 질문. 별거 없었지? 질문 25번이요? 25번? 네. 25번이 2번 정답인데 있다를 없다로 써놨어. 그러니까 소비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비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뭐죠? 있다를 없다로 바꾼다. 없다를 있다로 바꾸고. 저런 문맥 보시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피셋을 조금 했던 친구들은 되게 쉬워요. 이런 것들은 자주 보고 그러면. 하나씩 오늘 공부해보니까 조금 느낌이 나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다 돼요. 언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은 나를 욕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안 해. 자기가 열심히 안 했다라고 얘기할 얘기를 꼭 남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마누라처럼. 우리 마누라 그래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오늘 제주도 내려갔는데, 응? 오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내가 지금. 아씨. 근데 수업은 있어요? 내일 수업 있어요. 나 말고 마누라 내려갔다고. 마누라 내려가고, 집사람 내려가서 저기까지 그 배웅해주고 잘 갔다 와. 그리고, 아씨, 내일 아침에 또 수업이잖아, 짜증나게. 응? 우리 몇 번까지 할까? 몇 페이지? 61쪽까지 풀어오시고. 근데 내일 수업은 따로 자료가 있는 거죠? 많이 들으면. 피셋 아침에? 그럼 다르지. 다른 문제지. 40문제야? 40문제니까 428, 80분 동안 풀어. 오자마자. 그거 조금 더 어렵지. 너 와서 더 해. 재훈이 잘하니까 연습하고. 왜? 피셋 문제도 공부하려고? 그냥 약간 대비상 할 같은데 너무 다르면 좀 그냥. 비슷해. 논리 문제도 들어있고 딱 똑같아. 근데 약간 쉽게 그런 자료를 주는 거고 저기는 약간 더 어렵게 주는 거고. 왜? 3월 28일 날인가 그 5급 시험이 있거든요. 5급 시험이 있어서 모의고사 40문제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훈련하자. 그래서 그걸 또 물어보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뭐 거기에 있는 정도 훈련되면 뭐 다 된 거지 뭐. 봐봐 미수 봐봐 벌써 이 정도면 많이 늘지 않았어? 우리 처음에 생각해봐라. 미수 처음에 여름철에 왔을 때 교수님 그 뭐예요? 진짜 짱나요 막 계속 그랬는데 됐잖아 벌써 6개월 사이에. 응?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데 좀 속도의 차이일 뿐이야. 속도 사람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부상 오늘 저 선배님 똑바로 좀 교육시키세요. 어떻게 수 빼먹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빼먹는 애가 아닌데. 물어봐봐. 뭐 다른 거 준비하지 않을까요? 토익이라든지 뭐 체력 문제. 토익 통과했을걸? 네? 토익 가지 않았나? 선배? 뭐예요? 토익 시험 더 높인다고 했는데. 더 높인다고 그랬어? 하여간 건강들 조심하고 아프면 안 된디. 아프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아 저 꺼줘요.